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나서 선종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십니다. 암은 아니라고 하는데 뭔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시죠? 10년차 신경과 전문의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대장 건강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 특히 뇌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대장 건강을 지키고 선종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선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대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암이 아니지만 방치하면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장 선종을 가진 분들 중 상당수가 재발을 경험하고 일부는 결국 대장암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종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선종은 대장 점막에서 자라나는 혹 같은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관 모양의 선종이고 다른 하나는 융털처럼 생긴 선종입니다. 이 중에서 융털 모양의 선종이 조금 더 위험한 편입니다. 선종은 처음에는 작고 양성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커지고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면 암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선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시경에서 선종을 제거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선종이 한 번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의 대장 환경이 선종이 생기기 쉬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같은 환경이 유지되면 다시 선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종을 제거한 환자의 30%에서 50%가 3년에서 5년 내에 새로운 선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대장 점막에 직접 닿고 장내 환경을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거나 진정시킵니다. 특히 4가지 종류의 음식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진 음식, 특히 튀김입니다. 튀김은 맛있고 바삭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기름을 가열하면 산화가 일어납니다. 산화된 기름은 대장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변이가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담즙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담즙산이 장내 세균에 의해 변환되면 대장 점막에 해로운 물질이 됩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만두, 감자튀김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붉은 고기, 특히 높은 온도에서 구운 고기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직화로 구우면 표면이 타면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물질과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대장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붉은 고기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에 들어있는 햄철이라는 성분이 장내에서 발암 물질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겹살 구이, 갈비구이, 스테이크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조리 방법을 바꾸거나 섭취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살라미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식품입니다. 이 말은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공육에는 보존과 색을 내기 위해 아질산염이라는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아질산염 자체는 허용된 첨가물이지만 우리 몸속에서 특히 고온 조리 과정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또한 가공육은 소금 함량도 매우 높아서 대장 점막에 자극을 줍니다. 아침 식사로 햄을 드시거나 간식으로 소시지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 케이크, 사탕, 달달한 음료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증가합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세포 손상과 암 발생의 토대가 됩니다. 또한 설탕은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해균이 증가하면 장내 환경이 나빠지고 독소가 증가하며 장벽이 약해져서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달콤한 디저트나 음료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이 4가지 음식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장에는 수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내 미생물총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먹고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좋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대장 정막세포의 에너지원이 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 기능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유해균이 증가합니다. 유해균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장벽이 손상되면 독소와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 전신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대장 점막은 계속 자극받고 세포 분열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며 결국 선종이 다시 생기거나 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조리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튀김 대신 찐, 삶기, 조림을 선택하십시오. 감자를 먹고 싶다면 감자 튀김 대신 찐 감자나 삶은 감자를 드십시오. 고기를 드실 때는 굽지 마시고 삶거나 쪄서 드십시오. 수육이나 보쌈이 좋은 예입니다. 고기를 꼭 구워 드시고 싶다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고 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가능하면 붉은 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육은 아예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 삶은 계란, 자연치즈, 견과류, 삶은 닭가슴살, 두부 같은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십시오. 아침 식사로 햄 대신 계란찜이나 두부 요리를 드시고 간식으로 소시지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십시오. 단 음식 대신 고구마, 밤,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적당히 드십시오. 다만 과일도 과당이 많으므로 하루 한두 조각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58세 김 선생님은 3년 전 대장 내시경에서 선종을 제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을 바꾸라고 하셨지만 평소 드시던 대로 치킨을 일주일에 2~3번 드시고 저녁마다 소주 한두 잔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간편하게 햄과 빵으로 식사를 하셨고 후식으로 달콤한 과자를 즐기셨습니다. 3년 후 재검사에서 선종이 여러 개 재발했고 그중 하나는 크기가 커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할 수 있었지만 김 선생님은 그제야 식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습니다. 지금은 기름진 음식과 가공육을 완전히 끊고 통곡물과 채소 위주로 식사하시며 정기검사도 빠짐없이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대장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식이섬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키우고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드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귀리, 보리, 콩, 사과, 당근 같은 식품에 많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합니다. 통곡물, 채소, 견과류에 많습니다. 녹색 채소는 매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시금치, 상추, 브로콜리, 케일, 깻잎 같은 채소는 식이섬유뿐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설보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통곡물은 흰 쌀밥 대신 꼭 드셔야 합니다. 현미, 보리, 귀리, 잡곡밥으로 바꾸십시오. 흰 쌀은 도정 과정에서 껍질과 배아가 제거되어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현미나 잡곡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입니다. 처음에는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등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면역 기능을 조절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생선을 드시되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조리하십시오. 생선을 구울 때도 너무 태우지 마시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십시오. 콩류와 두부는 훌륭한 단백질 원천입니다. 대두,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합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 콩비지, 콩국 같은 형태로 매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해조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역, 다시마, 김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미역과 다시마에 들어있는 알긴산과 후코이다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미역국이나 다시마 육수를 자주 드시고
김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 드십시오. 호두, 아몬드, 캐슈넛은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손바닥에 가볍게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견과류를 선택하십시오. 발효식품은 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플레인 요거트는 살아있는 유익균을 직접 공급해줍니다. 이 유익균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 기능을 높입니다. 다만 김치나 된장은 소금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짜지 않게 담그거나 국물을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제품을 선택하고 원한다면 과일을 조금 넣어 드십시오.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첫째, 음주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대장 점막을 직접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이것이 세포의 DNA를 손상시킵니다. 대장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에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가능하면 소주나 맥주보다는 레드와인을 소량 드시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 레드와인에는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은 대장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십 가지 발암 물질이 들어있고 이것들이 혈액을 통해 대장으로 전달됩니다. 담배는 또한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서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선종이 발견되었다면 지금이 금연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대장암 위험이 많이 줄어듭니다. 혼자 끊기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이 대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변이 오래 머물수록 대장 점막이 독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운동은 또한 체중을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면역 기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꾸준히 걷고 계단을 이용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십시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변을 쉽게 해줍니다. 변비가 있으면 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면서 독소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배변 시 힘을 주면서 대장 점막에 압력이 가해져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물은 식사 중간이나 식후보다는 식사 전이나 식사와 식사 사이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 보충 효과가 적으니 물로 마시십시오. 다섯째, 식사 속도를 늦추십시오. 한 끼를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빨리 먹으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과식하기 쉽습니다. 또한 음식을 잘 씹으면 침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음식과 섞여서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되면 장에 부담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증식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가볍게 산책하거나 설거지 같은 가벼운 활동을 하십시오. 여섯째,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십시오. 늦은 밤 식사나 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염증이 심해집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늦은 시간에는 배가 고프더라도 물이나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참으십시오. 일곱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스트레스는 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 운동이 불규칙해지고 장벽이 약해지며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뇌와 장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심호흡, 명상, 요가, 산책,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이제 실전 식단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현미밥 한 공기에 된장국, 삶은 계란 1개, 김 1장, 그리고 시금치 나물을 드십시오. 점심에는 보리밥이나 잡곡밥에 생선 조림,
여러 가지 나물 반찬, 미역국을 드십시오. 저녁에는 현미밥을 조금 적게 드시고 두부구이나 두부조림, 샐러드, 맑은 장국을 곁들이십시오. 간식으로는 플레인 요거트에 과일 조금 넣은 것, 견과류 한 줌, 사과나 배 반 개 정도가 좋습니다. 이 식단이 처음에는 맛없고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미각이 회복되면서 자연식품의 본래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현미밥의 고소한 맛, 채소의 신선한 맛, 생선의 담백한 맛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배변이 규칙적이 되며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좋아집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오늘부터 튀김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3번 먹던 것을 일주일에 1번으로 줄이고 한 달 후에는 한 달에 1번으로 줄이십시오. 다음 주에는 가공육을 끊으십시오. 햄 대신 계란으로, 소시지 대신 닭가슴살로 바꾸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면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식습관을 갖게 됩니다. 변화는 누적됩니다. 오늘 한 가지 좋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한 달의 노력이 1년 후에 몸을 바꿉니다. 선종을 제거한 후 3년에서 5년 후에 다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실 텐데 그때 선종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으시려면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건강을 만든다고요. 다음 내시경 검사 전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십시오. 특히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언제 끊어야 하는지, 검사 전 식이 제한은 어떻게 하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선종이 여러 개였거나 크기가 컸다면 검사 주기가 더 짧을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 건강은 단순히 대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종과 장 점막의 상태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에서 만들어진 염증 물질이나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장내 세균 불균형이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대장 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은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드신 음식이 내일의 세포가 되고 한 달 동안 드신 음식이 한 달 후의 몸을 만듭니다. 선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낸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바꾸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팁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 가십시오. 배가 고프면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사게 됩니다. 식사 후에 장을 보면 건강한 식재료를 차분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와 식탁에는 건강한 음식만 두십시오. 집에 과자나 인스턴트 식품이 있으면 결국 먹게 됩니다. 아예 사지 마십시오. 대신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 삶은 계란, 견과류를 준비해 두십시오. 외식할 때도 메뉴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패스트푸드나 튀김 요리 대신 찜이나 조림, 국물 요리를 선택하십시오. 한식당에서는 정식 메뉴를 주문하면 다양한 반찬이 나와서 영양 균형을 맞추기 좋습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구이보다는 수육이나 보쌈을 선택하십시오. 뷔페에 가더라도 튀김이나 고기보다 샐러드와 채소, 생선, 과일 위주로 드십시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건강한 식단을 나누고 운동도 함께 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종은 제거했다고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입니다. 튀기김과 기름진 음식, 구운 붉은 고기, 가공육, 단 음식, 이 4가지는 반드시 줄이거나 끊으십시오.
대신 녹색 채소, 통곡물, 등푸른 생선, 콩류, 해조류, 견과류, 발효식품을 충분히 드십시오. 물을 많이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금주, 금연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히 주무십시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주인입니다. 의사가 선종을 제거해 줄 수는 있지만 재발을 막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선택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5년 후,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한 선택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꿔보십시오. 튀김 대신 찜을, 햄 대신 계란을,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선택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결심이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 목적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크게 바꾸시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특히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식이 조절에 대해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선종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